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저희 자유평화통일TV 방송은 문헌과 자료에 입각한 사실 위주의 심층 분석으로 북한 관련 시청자의 상식 수준 향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전략무기 최우선 5대 과업 평가 및 전망 두 번째 영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군사위성 및 무인 정찰기 개발 등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연구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 좌우 고저 변칙 회피 기동, 저공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로 극초음속 활공체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나뉩니다. 김정은이 언급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말하며 이는 미사일 탄두 종류의 하나로서 대기권 재진입 후 극초음속을 유지하면서 글라이더처럼 자유자재로 기동합니다. 극초음속 활공체에는 초기형인 원뿔형과 첨단형인 글라이드형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 대회 보고 연설에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을 위해 준비 중임을 밝혔고 6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원뿔형과 글라이드형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을 병행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공개한 6차례 시험 발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원뿔형 활공체는 일정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글라이드형 활공체 개발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과제는 핵추진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3월 8일 김정은의 조선소 함선 건조 사업 현지 지도 내용을 보도하면서 건조 중인 잠수함 하단부 사진 2장과 함께 기사 말미에 김정은 동지께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요해했다고 짧게 보도했습니다.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동력이라 함은 원자력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추진 전략 잠수함과 핵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이 있습니다. 통상 배수량 1만 톤 이상, 길이 110에서 170m, 높이 11m, 폭 11에서 13m 정도이며 원자로 1에서 2기와 증기 터빈 1에서 2기를 장착합니다. 전략은 핵탄두가 탑재된 중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음을 뜻하고 유도탄은 순항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을 의미합니다. 사진 분석을 통해 추정된 규격은 2021년 10월에 공개한 2000톤급 824 영웅함과 2023년 9월에 공개한 첫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3000톤급 김군옥 영웅함보다 훨씬 큰 5000톤에서 1만 톤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만을 보면 북한이 핵추진 전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1월 설계 완료 후 5년 만에 시제함 건조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핵추진 전략 잠수함 보유 과제는 러시아 지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목표치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전략 잠수함은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와 결합될 때 완성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 시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SLBM 해상 바지선 사출 시험, 북극성 1형과 북극성 3형 발사, 북극성 4형과 북극성 5형 공개, 미니 SLBM 발사 등 꾸준히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도해 왔습니다. 더하여 화살 2형, 불화살 3-31 계량형 등 순항미사일과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 탑재가 가능한 핵어뢰 해일 5-23 시험 발사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 여부 역시 목표치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과제는 군사 정찰 위성 운영과
500km 전방 종심 정찰이 가능한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핵무력 고도화의 최종 상태는 군사 정찰 위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의 공격기도 조기 파악하여 명확한 타격 목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 미사일 개발과 함께 발사체와 위성체 개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개발 과정을 보면 발사체의 경우 엔진 성능, 단 분리 정밀도, 조종 능력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위성체 역시 탑재 카메라 해상도, 송수신 체계, 디지털 신호화 등에서 초보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정찰 위성 개발 운영 과업은 미흡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무인 정찰기 개발 과업은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5년 3월 북한판 A-50 조기 경보 통제기 공개,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추정되는 북한판 글로벌 호크인 샛별4와 공격용 무인 정찰기로 추정되는 북한판 리퍼인 샛별9 보유, 같은 해 9월 18일 공개한 두 종류의 금성계열 전술 무인 공격기를 비롯해 감시, 정찰, 자폭용 등 20여 종의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 무인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최우선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며 무인 장비의 질적, 기술적 변혁의 연속적 가속화와 작전 능력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에서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AI 무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 및 이 무기체계를 운용할 교리와 훈련 규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무기체계를 완전히 보유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 이 전략무기 5대 과업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김정은은 2025년 9월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 지도시에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당 제9기 대회 기간 동안 핵무력 고도화와 재래식 무기 첨단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경제력이 병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사실상 무기 생산을 위한 중공업 우선 정책이었고 아버지 김정은의 선군 경제 건설 노선도 군사 중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2013년에 채택한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역시 겉은 병진이었지만 속은 핵무력 고도화 정책이었으며 이는 김정은의 지난 5년간 군사 분야 공개 활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여건은 김정은의 두 번째 병진 정책과 민심 달래기 정책인 전국 살림집 짓기 사업, 평양 5만 세대 건설 사업, 지방발전 정책 등 국가 차원에서 펼쳐놓은 사업들을 병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차 병진 정책은 국가와 당의 존립보다 김씨 세습 권력 유지를 위해 핵무력 고도화 지속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용고로 김정은은 9차 당대회 기간 완전한 전략 핵무기 보유에 사활을 걸 것이며 이로 인해 재래식 전력 보강은 고도화된 핵무력 운용에 직간접으로 연계된 무기체계를 위주로 하는 선별적 집중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데이터와 재원, 세부 보조자료 등을 알고 싶으신 시청자님께서는 월간 자유지 11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였습니다.